여러분, 일시적 이주택자라 쉽게 말하면 내가 작은 아파트 살고 있다가 좀 큰 아파트로 평수를 좀 늘립니다. 그러면 사고 파는 사이에 잠깐 동안 일시적 이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말입니다. 이 경우 아무래도 좀 큰 평수로 늘려갈 때 대출을 받을 수가 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일종인 보금자리 론 많이 받습니다. 실제 한 3억 정도 받아서 만약에 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빨리 안 팔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빨리 안 팔면 3억 대출 말입니다. 이거 회수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빨리 팔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작년 8월부터 건매로 내놨는데 아직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집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보금자리 론을 받아서 신규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적어도 말입니다.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대출을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못하면 진짜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말입니다. 주택 보유수 관련한 유의사항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기존 주택 또는 추가 주택을 처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이거 참 희한하죠.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 이익 상실 처리됨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고지 후에 대출거래 약정서에 자필 서명 또는 날인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한 이익 상실 처리됨 이 말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권리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안 팔면요. 게다가 말입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입니다. 추가 주택의 처분 기한은 검정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거 안 팔면요. 3억 대출 보금자리 론 갚은 거 일시에 상환해야 됩니다. 일시에. 게다가 앞으로 3년간 보금자리 론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정부가 말입니다. 이게 소득세법, 지방세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한 것은 있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자의 경우에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면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소급 적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소급 적용이 2년까지는 가지 않아요. 1년까지는 가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영끌에서 집을 늘려서 가려고 했던 사람들 경우에는요. 아마 최악의 어떤 상황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일시적 이주택자 중에 보금자리 론을 받은 사람들 참 많은데 모두가 하나같이 나 대출 어쩌야 되지? 집이 팔려야지 내가 대출을 갚거나 아니면 대출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데 집을 못 팔면 한꺼번에 갚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집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시장은 진짜 요동을 친다 이 말이 어울리죠. 실제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시장은요 굉장히 요동을 칩니다. 이게 경착륙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폭락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연착륙은 그나마 대응해 가면서 이게 경기를 따라갈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쑥 하고 빠지는 것은요. 이거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값 하락이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는 게 대세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요. 더 큰 악몽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하네요. 일시적 2주택자를 참 많거든요. 지난 2년 동안이니까 일시적 2주택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나마 정부가 3년으로 늘려서 이런 최악의 경우는 면한다고 하지만 이 3년으로 늘리는 조건 중에 소급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은요. 그만큼 불안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